네, 실시간으로 또 진단해드립니다. 시청자님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어떤 예. 종목이시죠? 네오지 게임주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2,500원에 30%요. 예. 이전에 한번 만나뵀던 적 있는 것 예.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예, 어디서 전화 주시나요? 경기도 파주래요. 예, 경기도 예. 파주 예. 가까운 곳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은 네오이즈 게임즈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예. 네오이즈 게임즈도 참 부진하네요. 예. 예, 21,300원 오늘 종가고요. 시청자님 소폭 손실이십니다. 예. 네, 가장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앞으로 희망이 있고 또 실적이 좋은지 그걸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전망, 또 예. 주가 받는 가능성 알아볼게요. 예, 예. 네, 파주 주말에 참 나들이 잘 갑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예. 선택해 주세요. 예, 고광현 운영위원님요. 예, 운용령님.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항상 예. 참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오이즈 게임즈 이제 22,500원에 30% 비중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일단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냥 기다리면 역시 이 종목도 기다리면 복받을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 실적을 궁금해 하셨는데 일단은 작년 실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작년까지 2012년, 13년, 2014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은 하락이 됐고 그것이 이미 실적이 바닥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기저 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작 게임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프존과 제외한 이제 온그린 게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1인칭 FPS 게임인 이제 블랙 스쿼드 이쪽이 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PC방 순위에서는 지금 2위에 올라가 있다는 보도도 얼마 전에 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더 기대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올해 이제 500억이 이제 투자된 이제 대작이 나오죠. 이제 블레스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커가 이제 이렇게 좀 올해 출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작 게임이 좀 나오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준다고 하면 충분히 이 종목 상승 모멘텀 충분히 이제 나올 것이라 보고 지금 가격 매수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밀려 있습니다만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홀딩 전략으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본전이 지금 손실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올라와서 본전이 됐다고 해서 얼른 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22,500원 이 부분에서는 항상 뭐냐면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이제 털어내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작업이 한 서너 번 아니면 네다섯 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개인들이 다 털어져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년 실적은 그다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실적이 얽매이지 말고 이것은 실적주가 아니라 미래 성장성 모멘텀을 갖고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인내심 갖고 지켜보시면 아마 늦어도 1, 4분기 내로 저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제가. 네. 예.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예, 장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중기적으로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적으로는 25,000원, 30,000원까지도 충분히 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조급하게 아니면 수익이 조금 났다고 팔아먹는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끌고 간다는 저런 전략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일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1분기, 2분기까지는 기다려봐도 괜찮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기다리시면서요. 좀 예. 올라오기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30% 약간 좀 많긴 한데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기적인 손절 가격은 얼마가 좋을까요?
중기적인 손절가 가격대에서. 저는 뭐 사실 네오지 네. 게임즈 같은 경우 손절가를 사실 설정하고 싶지 않은데 뭐 굳이 설정한다고 하면은 22,5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요. 2만 원을 설정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2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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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원, 3만 원 수준까지 끌고 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예. 자, 이어서 또 인터넷 게시판에서 8996님이 보내주셨어요. 문자로 인트로메딕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15,0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14,400원. 크게 손실은 안 입고 계시는데 인트로메딕이 워낙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정훈 전문가님. 네, 올라가고 나서 지금 한 10개월째 쉬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인트로메딕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올랐던 이유는 이 소장용 캡슐 내시경 쪽이 이제 보험 쪽에 이제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뉴스와 함께 한번 시세를 한번 크게 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인트로메딕이 굉장히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향후 이제 어떤 성장 동력이나 어떤 뭐 MS 그 경쟁 업체 간의 어떤 향후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소장용 캡슐 내시경뿐만 아니라 이제 대장용 캡슐 내시경까지 해가지고 신규로 이제 진출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호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캡슐 내시경 쪽에 대한 어떤 건강보험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선반영돼 가지고 비록 오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어떤 부각을 받을 때 역시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MS 지금 마켓 셰어 자체가 지금 한 전 세계적으로 한 3, 4위 정도 되는 약간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MS를 늘리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그 1위 업체인 이제 기본 이미징이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서로 대리점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확 치고 나가는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메딕이 다시 한번 좀 MS를 늘릴 수 있는 좀 기회를 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횡보 기간에서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다 보면은 횡보 후 하락 아니면 횡보 후 상승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큰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상승 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해 가지고는 홀딩 하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네, 지금 만약에 횡보하다가 네. 하락하는 종목이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분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가가 높진 않으신데 네.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또 네. 상승할 때는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횡보하는 차트 움직임에서의 대응 전략은 항상 기준이 전고점, 전저점입니다. 그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전고점이 1차 목표가가 되는 거고, 전고점을 뚫게 되면은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횡보하다가 이제 하락을 한다는 거는 역시 전저점이 이탈되면서 그 횡보의 좁은 박스권이 이탈되고선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보면은 아주 무슨 뭐 채권 산 것처럼 주가가 지금 아주 그냥 횡보를 그냥 일자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대는 지금 이 줄 쳐진 13,000원대 후반대 가격대가 역시 이제 하방 지지선이 나오는 거고요. 상방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지금 16,000원 정도가 이제 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13,000원대 후반 그리고 16,000원대 뭐 이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릴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러다가 이제 방향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잡힐 가능성이 큰데요. 위로로 이제 저는 이제 좀 위로 잡힌다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19,000원까지 보게 되는 경우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비중이 20%신가요? 20%시면은 당분간 좀 박스권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뭐 비중을 뭐 박스권 상단에서 좀 줄이시고 다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3,000원대 후반 뭐 14,000원 정도에서 늘리신다든지 그러다가 위로 가는 순간에는 오히려 좀 보유를 하셔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분 직접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아, 모남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100원에 30%요. 예. 예전에 어떤 종목을 혹시 현대차 갖고 계셨던 분이셨나요? 아닙니다. 아니, 처음 연결하셨나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나미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이신데요. 모나미 같은 경우는 좀 정치인 테마주로도 엮이고 지난해 10월까지 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셨나요? 아니, 이게 괜히 그 정치인 테마를 엮여져가지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괜히 정치인 테마 엮여가지고 오히려 더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지금 4분기 실적이 좋다고 전망을 보신 건가요? 4분기도 그렇고요. 네. 작년 연간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난해 연간 실적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내용과 또 정치인 테마로 엮였을 때 좀 이 시세가 어떻게 될지 전망 한번 해볼게요.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네, 이동근 전문가님이요. 예,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이거 언제 매수하셨습니까, 모나미? 이게 최근에 좀 올라갈 때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일 전에 매수하셨죠. 네네네. 예,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 한번 나오고 난 이후에 네. 예, 이틀 연봉 나오고 나서 1월 29일 날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때 매수를 이제 하셨고 지금 한 4%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요런 게 개별주를 매매하실 때 손절 기준을 지켜두고 매매를 하십니까? 네, 손절선은 잡고 있고요. 예. 또 목표가를 좀 여러모로 기업 내용을 봤을 때 좀 높게 잡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다 거래량이 또 실려가지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게 안 좋은데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던 시점이 이왕구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 대표였죠. 그분이 이제 국무총리 쪽으로 이제 후보자로 가면서 또 이왕구 테마,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요 종목들도 올라왔었고 신성 네. FM이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숨 고르는 시점에서 요게 이제 4,100원대 이상권에서 매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매물이냐 하면은 작년 9월 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요게 이제 3분기 실적이 64억 정도 흑자가 전환되면서 사실상 작년도에 올라왔던 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올라왔었고요. 그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이 받는 시점에서 이왕구 정치인 테마로 해서 올라오는 시점에 거기에 딱 부딪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작년도까지는 동사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적자가 나왔잖아요. 12억 정도 적자가 나왔고요. 올해 이제 3분기까지 64억 정도 흑자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익을 냈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싹 다 좋은데, 조금 보면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딱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차입금이 한 946억 정도 되거든요. 동사에 오늘 3분기까지 매출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구류 쪽이죠. 예, 문구하고, 그 다음에 선거기표 용구 쪽에 이제 신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문구류 쪽의 수요가 사실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2012년도에 2,600억, 2013년도에 1,600억, 올해 3분기까지 1,100억대까지 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 파이 자체는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 쪽에서 이제 자구책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원가 개선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익 구조는 적자에서 64억 정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예, 좋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이제 차입금이 상당히 좀 과도한 수준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차입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자 비용을 조달하지 못할 정도 에비타 금융 비용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간신히 에비타 금융 비용이 지금 한 1.37배 수준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배 수준이 뭐냐면은 그냥 동사가 영업해가지고 영업이익 가지고 그냥 차입금 내고 나면은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상회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보실 거니까 재무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당좌 비율하고 유동 비율도 지금 39%, 64% 같으면은 사실상 차입금 과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은 지난번 상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차트 잠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시면은요. 상한가 자리가 얼마 나왔냐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연봉 패턴입니다. 3,230원 선에서 그 다음날 고가까지 해서 보면은 4,060원까지 나왔죠. 근데 이튿날 보면은 꼬리가 62%짜리 3,557원에 나왔습니다. 거래가 3일째 되는 날 거래 줄이면서 나왔고, 요게 이제 3일날 단기 매수세들이 슈팅 시키는 구간이거든요. 요게 14.25%장에 4,250원까지 나왔죠. 여기에서는 가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물리면은 상당히 아픈 자리입니다. 이게 4일째 되는 자리가. 그래서 여기 4,100원 자리에서 이제 물려버렸고, 다만 이제 4,100원짜리 이후에 4일간의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팔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해서 적어도 모레 정도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할 겁니다. 손절매 잡고 들어가십시오. 손절매는 3,350원 제가 정해드리고요. 요 라인이 이탈하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요것만 깨지 않으면은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아쉽지만은 반등 흐름이 나오시더라도 4,100원짜리 정도 오면은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 차례 매도하셨다가 그 다음에 모나미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결과 내세요. 네. 다음 또 시청자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 분이신가요? 예, 저기 네이버를 80만 원에 50%였어요. 네, 80만 원에 50%요. 예. 정말 이 네이버가 80만 원 넘어서기가 어렵죠? 예. 근데 딱 공교롭게도 80만 원에 잡아주셨어요. 좀 후회되시나요? 아니면은 기업 가치 믿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너무 이게 갇혀있다 보니까 요즘요 답답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방송할 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들으셨나요? 예. 정말 이 종목이 사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갇혀있는 모습이죠. 크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어쨌든 그 70만 원 선 초반에서는 내외에서는 반등을 주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주가는 72만 5천 원인데요. 앞으로도 장기 투자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일단은 개인적으로 지금 70만 원을 손절로 보긴 하는데요. 예. 예, 이게 지금 거의 그 간당간당해서 네네. 예, 뭐 불안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려고는 하는데 지금 70만 원을 그를 보려는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손절은 또 철저하게 지금 세워 놓으셨습니다. 가격대를. 이전에 67만 5천 원대에서도 반등을 주긴 했는데, 자, 전문가들 어떤 진단을 할지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전략 세워드릴게요. 예, 오광현 운영위원. 네, 운용령님.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이버 80만 원에 매수하셔가 현재가 하면은 이제 한 10%는 좀 안 되고 이제 한 9%, 8, 9% 정도 이제 하락하셨는데요. 예, 아직은 뭐 너무 실망하기는 뭐 이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어제 양봉, 오늘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내일 좀 추가적인 반등, 상승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시간을 두고서 좀 사실 많이 성장해왔고 많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뭐 계속해서 지금 이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데 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또 새로운 또 상승을 위한 또 출발점이다. 뭐 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뭐 매도가 매수만 완료했지 지금 매도가 완료한 시점이 아니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관련된 이슈를 본다고 하면 라인 가입자 증가라든지 게임 부분에 또 양호한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모바일 검색 광고 시장 계속 확대되면서 광고 부분에 매출 증가 좀 있어서 매출액 자체가 2012년, 13년, 14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또 주가 측면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좀 증가를 나타났고, 올해 내년에 작년이죠.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좀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인가요? 2217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이제 1961억 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매출액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이제 500억 정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 박스권에서 갇혀 있으면 이것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면 이제 뭔가 계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네이버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이라든지 태국 쪽에 주요 라인 서비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 확대해서 점점 이용자가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게임 부분 역시 또 양호한 성장세 좀 보여주고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수 있고, 그 대신 뭐냐 하면은 지금 비중이 50%면은 좀 상당히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셨던 70만 원을 손절가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70만 원이 만약 이탈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50%에서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절반은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 한 68만 원을 또 2차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만약 2차 손절 라인 68만 원도 이탈한다고 하면은, 미련 없이 또 매도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들어가서,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꼭 수익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른 종목도 지금 좋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시되, 약간 좀 탄력적 있게 좀 이제 대응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려도 조금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좀 그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계기가 뭔가 이슈가 터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가 아니면 그 이상도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물론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중기 내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예,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질문해 주세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지금 추정치 해갖고 실적 상당히 많이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엔화 때문에 일본에서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좀 이렇게 부족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렇게 올해 엔화 전망을 좀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많이 약세가 될는지 그거 전망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엔화 약세 기조는 지금 현재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지금 양적 완화 계속해서 좀 시행하고 있고, 이제 유럽 쪽도 이제 3월부터 돈을 푼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쪽은 이제 돈을 푸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쪽은 오히려 긴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미 엔화 약세는 이미 시장에 알려질 대로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4501 문자 보내주신 분,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계시는데요. 이분도 이 종목을 50%나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38,550원이셔서 지금 수익 구간이시죠. 오늘 39,250원에 마감됐습니다.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오정훈 전문가님.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를 굉장히 저점에 잘 하신 것 같으신데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그 다음에 대우건설, 이런 어떤 건설주들이 상당히 저점을 찍고 상당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 주도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GS건설이 지난 이제 유상증자나, 중동 쪽에 이제 대손 충당금이 모두 이제 처리가 되면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상당한 호실적을 보이면서 그 두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치고 가면서 건설주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좀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따라온 거고, 그동안 워낙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도주가 건설 업종 자체가 좀 좋아지고 이제 극한 상황은 지났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상황이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른 어떤 건설주를 주도하면서 1등 주식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묘연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쪽에 이제 대손 충당금을 아마 올해까지는 조금 더 쌓아야 되지 않을까 좀 싶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되는 상황이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 전에 이제 벌려놨던 이제 중동 쪽 그 충당금 부분이 여전히 좀 실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주들 자체가 계속해서 건설 업황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또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V자 반등으로 쭉 주도 섹터가 돼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매물대에서 다시 눌림을 주고 다시 재차 다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보게 되면 딱 매물대에 붙어 있죠. 지금 일단 잘 사신 거는 일단 저점에 지금 38,550원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돌아서고 드디어 이제 하락에서 좀 돌아서고 뭔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매수로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타이밍을 잘 잡으셨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당장 42,000원대 이 매물이나 이 4만원대 중반, 4만원대 초반의 이 매물대를 바로 돌파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GS건설이나 대우건설과 같이 걔네가 먼저 주도해가지고 올라가긴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GS건설이나 대우건설이 계속해서 쭉 올라간다고 하면은 엔지니어링도 따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자체적인 힘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만원대, 4만원대 오늘 39,250원이니까요. 4만원대 초반 정도에 일단 이익 실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34,000원대나 바로 4만원대가 이제 저점이 형성되면서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는 앞에 3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밀려가지고 한 34,000원 정도 밀리시면은 다시 매수하시면서 2차 전고점을 뚫고 2차 상승을 하는 그 순간에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고점을 오늘 경신했습니다. 598포인트. 정말 몇 년 동안의 박스권에서 이제 좀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종목들도 좀 박스권에서 희망이 엿보이는 종목들, 인트로메딕, 네이버, 네오웨이즈게임즈, CJEN도 포함시킬까요?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자, 양껏 지수가 못 올라주는 것 같죠? 그 가운데서 양껏 수익을 내고 있는 전문가들 찾아보시죠. 데스매치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